2022년 이후 3년 만에 부산에서 아기 유니콘 기업 두 곳이 탄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스타트업 소프트스퀘어드인데 IT 개발자를 기업 프로젝트에 연결해가지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준다 합니다. 그런 일이 어째 가능한지 그리고 그 일을 와 부산에서 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소프트스퀘어드 이하늘 대표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소프트스퀘어드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소프트스퀘어드는 이제 7년차 부산 스타트업이고요. 네. 이제 유튜브 컴공 선배라는 채널의 유튜버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컴공 선배라는 브랜드를 좀 주축으로 전공 개발자 커뮤니티 너디너리라는 브랜드와 그다음에 개발팀 구독 서비스 그리치라는 사업을 크게 두 축으로 운영하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7번째로 이제 부산 아기 유니콘 선정된 스타트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말씀 중에 개발팀 구독 서비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예.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 옛날 사업으로 보면은 인력을 파견 보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 인력 파견을 보내주면 오프라인으로 네. 이제 예. 보내주고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한 퀄리티 관리는 이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제 구독 서비스는 원격으로 인력의 노동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원격 근무 형태로 근무가 가능한 이제 팀을 아예 프리랜서로 빌딩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팀 운영이나 가용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팀을 필요하신 만큼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매월 이제 사용하신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좋은 일감을 가지고 와서 또 이제 관련 일자리가 많지 않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드리면 정말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지역 일자리, 지역 인재에 막 집중을 하진 않았었는데 그 사업을 확장을 시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부산에 있는 기업들 아니면은 저희 워커들도 이제 비수도권에 있는 워커분들이 가입을 많이 하시는 걸 좀 보면서 이게 지역의 수요가 더 많고 좀 그 소셜 임팩트 측면에서도 우리 기업이 기회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 인재들을 연결한다는 게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IT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재택에서 근무를 해서 맞습니다. 일을 도와주고 이런 형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스퀘어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 유니콘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 아기 유니콘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볼까요? 예, 그 유니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한 10년 이내에 그 업력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을 유니콘으로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쿠팡, 뭐 위메프, 뭐 이런 좀 이름만 들면 알 법한 기업들이 이제 한 10손가락 아니면 20손가락 안에밖에 없는데 그런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자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아기 유니콘, 예비 유니콘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지원한 사업을 펼쳤고 그중에서 아기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0개 정도 기업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기업 자체가 기업 가치가 한 300억이 넘거나 아니면 누적 투자가 20억이 넘거나 하는 기업들이 지원 자격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글로벌 그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다음에 후속 투자가 가능한 사업 타당성 이 두 가지를 민간 벤처 캐피탈로부터 심사를 다 통과해야지만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유니콘이라는 게 전설 속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기 어려운 사실 10년 이내 기업 가치가 1조 원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기 유니콘, 예비 유니콘 이런 것들을 뽑고 있는데 그중에 아기 유니콘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질문도 드리고 싶은 게 소프트스퀘어드가 지난해 7월 부산형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계기로 본사를 아예 부산으로 이전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부산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희 회사 자체가 전부 원격 근무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 자체는 서울로 시작을 했지만서도 네. 서울에서도 사실상 공유 오피스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네. 부산 워케이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작년 이맘때 작년 하반기쯤에 부산으로 좀 진출을 해서 네. 좀 사업 기회를 도모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을 하면서 이거 부산의 협업 기회가 좀 많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본점 이전까지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권유로 이제 진행을 하고 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부산에 이렇게 둥지를 튼 결정적 계기가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뉴스를 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작년 매출이 한 27억 정도 됐는데 네. 이제 유니콘이 되려면 매출 100억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팔리긴 팔리는 것 같은데 더 잘 팔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하던 와중에 이제 부산에서 채용 박람회나 네. 아니면 취업 박람회 이런 것들이 엄청 열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보니까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걸 보게 됐고 그다음에 부산 지역의 펀드 네. 가 이제 투자되는 규모가 이제 몇 천억으로 이제 조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부산에 좀 기회가 있겠다.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 기업의 고객으로 들어오는 그 기업 유형이 네. 지역 고객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이제 IT 인재를 구한다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네. 원격으로도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자 하면서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수천억대의 펀드들이 결국은 부산 기업에 투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역 소멸기금이든 지방 소멸기금이든 지역 일자리 창출에 투자가 될 텐데 네. 결국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인재가 없으니까 인력난에 허덕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차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데 눈에서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서 예. 야 진짜 부산에 잘 오셨다. 부산에서 큰 일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 청년들은 이제 지역에 있으면서 일할 기업이 없어서 떠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역 기업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부산으로 오시는 결정을 하면서 많은 분석을 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전 처음에 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부산에 이런 기회가 있긴 하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사태가 된 건 아닐까라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좀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네. 부산에서 과학기술 인재들, IT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는 게 네.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다행이냐면 네. 서울에서 그 친구들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다시 말하면 제 친구들도 다 부산에 있는데 이제 부산 애들끼리는 야 뭐 남은 애들은 뭐 남은 애들끼리 여기서 뭐 하는 것이 잘난 애들은 다 올라간다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부산에서는 유출될 만큼 네. 이제 잘 나가는 인재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여건들을 네. 조성하는 게 중요하겠다. 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진짜 분석을 색다른 방향으로 잘 하셨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 IT 인재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시는지도 얘기해 주실까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인재들은 떠날 인재와 네. 떠난 인재와 네. 그다음에 떠나지 않은 인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 인재라고 이래 봐주시네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떠날 인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보통 부산대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중에서 이제 높은 수준의 그 학업 성취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생각보다는 네. 부산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부산에서 그 몇 안 되는 IT 기업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좀 괜찮은 기업 찾아보고 여기 지원서 내보고 안 되면 서울 가야겠다. 왜냐면은 집을 옮기고 그다음에 내 친구 그다음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친정이 다 여기 있다 보니까 이
쉽게 옮기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올라가도 그 집세나 월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싸고. 부담이 예, 너무 어렵고 그치. 그래서 최대한 부산에 정주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서 가는 그런 게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이제 부산을 떠나지 않고 경력을 이어가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보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그 한 해에 한 1,000명 정도가 저희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고 계시는데 1,000명이요? 예. 네. 예. 그 중에서 저희가 그 작년에 부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20분 정도 계셨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을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네. 한 두 가지 부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색적이었던 거는 네. 한 분은 육아를 하시면서 이제 그 한 5년 차, 7년 차 개발자 분이셨었는데 네. 출산을 하면서 기존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경력 단절이 예, 됐고. 경력 단절이 돼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여기에서 다른 회사 이직하기엔 또 쉽지 않고 애 좀 키우고 나면 서울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저희 그릿지를 좀 알게 돼서 오전이랑 오후 중에는 육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새벽 시간을 쪼개가지고 네. 이제 그릿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9 to 6 동안 원격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맡은 일이 있으면 그 일만 하면은 돈을 다 드리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육아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좀 이색적이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부산대학교랑 최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네. 이제 일종의 인턴십을 하려면은 네. 좀 좋은 기업이 그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로 이제 출장을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서 한 달, 2달 정도 그 단기 월세를 끊으면서 그 인턴십을 했었었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원격으로 인턴십을 해주겠다라고 예. 해서 그 부산대학교 학생들한테 그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일을 시켜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좀 하니까 저희 그릿지라는 서비스에서 조달하는 기업들의 수준이 낮지 않고 네. 그다음에 수도권 기업 위주이다 보니까 네. 부산 친구들이 이거 커리어도 챙길 수 있다. 커리어도 챙기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하니까 지방에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릿지에서 일이 좀 계속 들어오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네. 수도권 안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원격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경력 단절 여성이나 대학생들도 자신의 지금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맞습니다.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장소에 구애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이지만 예. 그래도 이 IT 분야 인재들이 좀 부산에 많이 머물러 준다면은 또 다른 또 좋은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산의 아기 유니콘이 3년 만에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기 유니콘이 될 만한 기업을 창업하는 사업가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전 그 중에서는 부산 출신 사업가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시사한 바가 뭐냐면은 결국은 인재가 있는 곳에서 네. 유니콘이 나오고 아기 유니콘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IT 인재들이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려고 이제 그 부산에 있지만서도 이게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다 보면은 IT 인재 자체가 부산에서 상주를 원하는 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부산에 많아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부산 기업이 부산 인재를 가용할 수 있는 여건도 그 뒤에 생기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도 난 이제 근로소득으로 돈 못 벌겠다. 나 창업할래. 이렇게 하면은 그 아기 유니콘 같은 기업이 또 형성될 수 있는 인프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 워커들 중에서도 여태까지 한 20개 넘게 그 창업한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와 협업도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 요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저희도 그 부산으로 좀 진출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산시가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을 잘하면 잘할수록 부산시가 좋아할 것 같다. 지역 정주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 있는 인재들을 가용하는 만큼 예. 부산시에서 비용을 좀 대달라고
협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깨지기도 했지만 네, 그 지금은 그런 형태로 지금 부산 인재들을 그 교육을 하고 일거리들을 연결해 주는 거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비용을 좀 대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상반기에 했고 지금 또 마침 모집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원격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시간이 또 한정돼 있으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창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 근데 취업 고민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뭐 대표 IT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으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창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계기랑 동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었다 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제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에 취업하는 게 저희 목적이었었는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버린 거예요. 3학년 때 나름대로 잘 나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회의감이 많이 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네이버에 합격을 했는데 이제 뭐 하지? 뭐 취업한 건 아니지만서도 스카웃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그 나 뭐라도 해보자. 내가 아직 4학년이 아니니까 하면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지금은 이 창업을 그렇게 힘든데 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냐라는 걸로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청년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냥 네이버, 카카오 같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원하는 어른들이 원하는 형태로 살아가는 지금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네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네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여건과 인프라를 마련을 해줄 테니까 이 안에서 네가 원하는 삶을 좀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은 선배님이십니다. 자,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프트스퀘어드 이한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